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옵션의 본질 강의 12번째 강의죠. 제 12강 옵션 그릭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델타와 베가 두 그릭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세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그릭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세타죠. 세타. 그리고 이제 옵션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외과 옵션의 경우 행사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옵션 가격은 그 절대값이 계속 줄어든다. 이제 이런 부분 정도를 이제 보편적으로 옵션을 거래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아시고 계시는 이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옵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격이 조금씩 떨어진다. 이제 이 정도에서 세타를 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레이더로서 옵션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세타를 이해한다면 보다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옵션은 시한부 인생이다. 딱 잘라서 제가 말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언급할 수 있는 이야기이자 세타에 대한 결론입니다. 옵션은 시한부 인생이다. 결국 이제 세타라는 것은 그 정의를 내리자면 그 옵션의 시간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실제로 옵션이 탄생한 이후에, 즉 옵션이 발행된 이후에 세타 가격은 줄어들기만 합니다. 결코 늘어나지 않는 옵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타의 값입니다. 즉 옵션의 만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당연히 이제 어떻겠습니까? 그 해당 옵션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옵션 만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즉 잔존 만기가 길수록 그 해당 옵션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잔존 만기가 남을수록 시간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러갈수록 이러한 시간 가치는 줄어들겠죠. 시간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슨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수 변동의 기회 속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니 그것이 바로 시간 가치의 감소라는 것으로 반영되고 이제 이러한 것을 일컬어서 세타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자, 저 이제 체크를 하나 다 해놨죠. 실전적 입장에서 세타는 시간이 흐를수록 옵션의 행사 권리 획득 가능성이 줄어든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실전적 입장에서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 세타 값은 원칙적으로 매일매일 시시각각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세타 값의 변화가 지나고 나면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산술적으로 하루에 얼만큼씩 줄어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계산되어진 가격이 정확하게 또 일률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감소할까요?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도 트레이더가 옵션 가격의 변화 속에서 이것이 세타의 감소 부분이다. 오늘 옵션의 프리미엄이 이만큼이 감소했는데 100이라는 만큼이 감소했는데 옵션 가격의 감소 중에 100 중에 뭐 델타 효과가 얼만큼이고 뭐 베가 효과가 얼만큼이고 감마 효과가 얼만큼이라서 오늘 세타의 감소 부분은 이만큼이다. 5다. 100이 감소된 가치 중에 5다. 이렇게 명쾌히 구분해서 인지해내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타의 변화는 사실 옵션 가격의 변화하는 부분 중에 아주 미세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세합니다. 옵션 가격의 변화 중에서. 근데 만약에 지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라면 델타는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지수가 정지해 있는데. 근데도 옵션 가격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물로 비교를 할게요. 250이던 선물이
예,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근데 옵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50일 때 콜옵션 250이 2.5입니다. 현재 만약에 250.5까지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콜옵션이 2.5에서 그때 뭐 한 2.7로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수가 다시 내려왔어요. 250.00으로 지수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콜 250 옵션이 2.5로 떨어지는데 2.5가 아니라 2.45로 줄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지수의 위치가 변화가 없고 당연히 감마에 대한 델타나 감마에 대한 논의는 할 부분이 없겠죠. 결국 감소한 콜옵션의 감소 가격에서 뭘 볼 수 있느냐? 뭘 볼 수 있겠습니까? 프리미엄이 감소했다. 이 중에 세타 가치가 얼만큼 줄었다가 있을 거고요. 또 그 시장이 멈춰 있다는 얘기죠. 변동폭이 크지 않고 250에서 250.5까지 갔다가 다시 250.00까지 내려왔다. 이 얘기는 변화하는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축소하는 배가값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수가 멈춰 있을 때 단지 시간이 흘러서 죽은 것이다라고만 그 프리미엄의 감소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 중에는 변동성의 감소 부분도, 배가 변동성의 감소 부분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타 가격의 감소다. 이렇게 그 부분을 전부 세타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타 부분은 아주 미세합니다. 지수가 정지되어 있는 옵션 상황에서 옵션 가격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 세타의 감소를 체크는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 지수의 변화 속에서 옵션 가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옵션 가격 변화 안에서 세타의 변화가 나오는 것은 정말 제가 또 표현했다시피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옵션 프리미엄이 늘었습니다. 250에서 250.05까지, 250.50까지 선물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이제 시장에 약상승 흐름이 발생했을 때 콜옵션 250 옵션이 2.50에서 2.70으로 한 0.20 정도의 프리미엄이 늘었다. 늘었습니다. 이때 옵션 프리미엄이 늘었던 그 프리미엄 중에 세타 값이 있겠습니까? 세타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답은요. 어떻겠습니까? 시간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세타가 늘 수는 없겠죠. 자, 우리가 세간에서 실전적 상용 어휘 속에 옵션 프리가 줄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가끔 많이들 합니다. 그때 옵션 프리는 프리미엄의 약자죠. 근데 이 옵션 프리미엄을 시간 가치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정확하게 접근한다면 옵션 프리미엄의 대부분은 변동성 배가 가치입니다. 변동성 배가 가치. 변동성 배가 가치지 변화하고 있는 옵션 프리미엄을 세타가 늘었다, 세타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이 늘었다 이 표현은 말이 됩니다. 근데 세타가 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옵션 그릭스 정의에서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세타라는 부분은 시간 가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단계 이제 진행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의 시간 가치 세타. 이 부분이 그 세타가 과연 이 배가와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프리미엄이 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외가격 옵션에 장중에 늘었다. 장중에 외가 옵션의 프리미엄이 늘었다. 이게 세타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죠. 배가 변동성이 늘어난 거죠. 자, 외가격 옵션을 놓고 볼 때 외가격 옵션의 가치는 전부 외제 가치입니다. 자, 내재 가치는 제로죠. 외제 가치예요. 다시 말해서 전부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가능성의 영역. 이 외가격 옵션은 결국 배가와 세타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배가와 세타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세타와 배가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관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 밀접한 관계, 아주 친한 관계. 어떤 식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까요? 세타는 자,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르면서
잔존만기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옵션 가격의 세타 부분이 계속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이 예, 시간의 흐름이 세타 가치인데 시간의 흐름은 세타 가치의 감소인데 이 시간의 흐름이 그 옵션 배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 옵션이 행사될 수 있는 권리, 옵션이라는 게 행사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시간이 잔존만기가 길면 그 외가격 옵션을 바라볼 때, 예, 그 외가격이 행사될 수 있는 권리,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겠죠. 시간이 짧을 때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겠죠. 잔존만기가 길다면, 길게 남아있다면, 월물초라면, 비록 지금 내가격 옵션이지만, 그 내가격 옵션이 행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죠. 없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격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배가 변동성에. 그러나, 깊은, 딥프라 그래요. 딥프라는 표현을 영어에서 많이 쓰는데, 깊은 내가격 옵션 같은 경우에 그게 행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많지 않죠. 지금 자리값이 250에 현재 그 시장 위치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위치에서 270 쪽의 콜옵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외가격이니까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고 잔존만기가 길다면 그 잔존만기가 긴 만큼 가능성이 좀 있겠죠. 반대쪽에 230이라는, 240이라는 아주 깊은 내가격 옵션을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웬간에서는 그 결제가 안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치에 대한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시간 가치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작아요. 주로 어떤 거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델타. 델타의 영향을 받고요. 델타와 또 1포인트 움직였을 때 델타의 변화도. 이런 부분에서 감마 영향을 받는데 깊은 쪽의 옵션들은 감마에 둔감합니다. 감마에 둔감해요. 다음 시간에 감마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델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자같이. 상대적으로 델타라는 그리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격 옵션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세타라는 게 결국은 시간의 흐름이 그 옵션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가에 영향을 주고 연관관계가 있다. 이 부분을 짚어냈는데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 드린 거지만 잔존만기가 4주가 남아있을 때 기대 가치와 옵션에 3주가 남아있을 때 옵션의 기대 가치와 이제 2주, 1주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그 가능성, 그 옵션, 외과 옵션에 대한 기대치는 엄격하게 다르겠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잔존만기가 4주나 남아있는 하루의 시간 가치 감소와 만기주의 하루의체 시간 감소는 과연 옵션이 내가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라는 걸 검토하는 측면에선 우리가 크게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요. 실전에서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옵션 월물 4주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1주, 2주가 지나고 3주 차에 접어들면 이제 만기까지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가 되면요. 그래서 시간 가치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 가치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세타만을 놓고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변동성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불가분의 관계라고. 세타를 배가와 구분해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측면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타는 정리해놨죠. 제가 손가락 표시로 외제 가치의 시작이며 이 시간 가치에서 결국 결제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세타에서 배가가 태생했다. 세타는 배가 변동성의 엄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배가는 결국 세타를 모태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데서 인간의 기대감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시간 가치의 감소를 천편일률적으로 산술에 따라 일정 부분이 항상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학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시간 가치는 일정하다.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20거래일이 남았다. 우리 HTS에서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일정하게 시간 가치는 얼마씩 줄어들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치가 줄어드는 이 세타는 그냥 꾸준히 그만큼씩 줄어드는 것이고, 단지 시간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과 별개로 그 시간 가치 감소, 시간이 흘러가는 것, 시간 가치 감소가 아니라 시간 가치 감소는 천편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잔존만기가 짧아질 때 그 배가 변동성의 움직임, 이것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학자들 영역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거래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다루는 입장에서는요, 배가 변동성에 의한 프리 변동이 얼마고 세타의 변동이 얼마다 이렇게 잘라놓고 거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도움도 안 되고요. 자, 그 내용, 그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세타와 배가의 연관관계, 시간 가치의 부분,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천편일률적으로 산술에 따라서 하루에 얼만큼씩 줄어드는 게 세타다, 이렇게 잘라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 배가 변동성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타 가치가 얼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절대적 수치를 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 가치가 예를 들어서 5주짜리 월물이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옵션 행사가마다 0.20씩 그 세타 값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옵션 프리미엄은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변하면서 1회가가 됐다가 2회가가 됐다가 3회가가 됐다가 그 3회가가 2회가가 될 수도 있고 1회가가 될 수도 있고 기준가로 변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런 어떤 자리값들에 대한 것들이 세타 값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그 옵션 그 행사가마다 어떤 그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콜 250, 콜 252 이런 그 개별 옵션마다 세타 값이 얼마씩 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잔존 만기가 며칠일 때 1회가 자리에 해당하는 옵션은 세타 가격이 얼마다. 1회가를 그러니까 이제 그 1회가라는 자격은 콜 250이 가질 수도 있고, 콜 252가 다음날 될 수도 있고, 콜 252가 1회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옵션이 뭐가 되든 그 행사가의 어떤 그 행사가의 틀, 기준가, 1회가, 2회가, 이런 틀에 있어서의 정해져 있는 세타 값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쪽으로 파고드는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세타와 배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함께 움직이는 옵션 프리미엄으로서 이해해주고 거래에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트레이더가 옵션의 본질적 그 어떤 측면에서 그릭스를 공부하고 접근하는데 더 유용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위치에 따라 행사가별로 외제 가치 중 세타 포지션이 달라진다. 그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계가 좀 있죠. 네. 네, 이 얘기는 이제 그런 어떤 수학적으로 분석해내는 어떤 그 세타 가치가 얼마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요, 그 외제 가치는 외제 가치의 변화, 즉 외제 가치,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는 배가와 세타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트레이더로서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런 이 외제 가치 프리미엄 중에 세타가 하는 역할은 극액과일수록 결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세타의 감소분이 커진다.
극약가로 갈수록, 극약가로 갈수록 그 프리미엄 값들이 있잖아요. 그 프리미엄 중에 세타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세타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잘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 잔존 만기가 점점 짧아질수록, 좀 많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극약가로 갈수록 옵션 프리미엄 중에 세타의 영향분이 크다. 세타 감소분이 크다는 겁니다. 배가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극약가로 갈수록. 즉, 자, 양매도를 처리를 할 때, 자, 세타를 먹겠다고 양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옵션의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양매도 칠 때 이렇게 칩니다. 월물 초예요. 월물 초인데, 이제 지금 이제 옵션은 시간이 줄어들면, 옵션 프리미엄이 줄어드니까, 그래, 양매도를 때려갖고 나는 세타가 감소하는 분을 먹겠어. 그러면서 스트레이트를 매도합니다. 기준가 양매도죠. 엉뚱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거래. 세타를 먹겠다고 엄청난 리스크를 진 겁니다. 1이라는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200이라는, 심지어 200이라는, 100도 아니고 200이라는 리스크를 끌어안은 겁니다. 본인이 자신이 하는 거래가 뭔지 모르고 하는 거래예요. 세타 감소에 대한 것을 먹고 싶다. 그러면요,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지금 프리미엄이 뚱뚱하다. 월물 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매도를 접근한다. 옵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가고 3주차쯤 됐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갔죠. 세타의 영향력이 이제 꿈틀대면서 활성화될 때입니다. 이때 양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자, 행사가 선택도 잘못했습니다. 행사가 선택도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자, 기준가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이트는. 그것은 배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옵션들이에요. 행사가가. 배가. 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입니다. 세타의 영향이 큰 옵션은 뭐예요? 극약가들이죠. 다시 말하면 싸구려 옵션들을 양매도 치는 겁니다. 싸구려 옵션들을. 그러면 2행사가, 3행사가짜리들, 그런 3행사가 해당하는 외가들을, 싸구려 옵션들을 양매도 때리면서 스트랭글 포지션으로 잡아줄 때, 그때 세타를 먹기 위한 세타 양매도를 쳤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 게 세타 양매도로 접근하는 전술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옵션에 대한 그 메커니즘과 옵션에 대한 그릭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양매도가 시간이 지나면 프리미엄을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래하는 분들이 취하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실수하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자, 중요한 건 극약가일수록 결제 기대감이 낮겠죠. 그러면서 시간 경과 시에 세타 감소분이 커집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잔존 만기에 따라 세타 감소폭이 달라진다. 즉, 잔존 만기가 짧아질수록 세타 감소분이 커집니다. 그러면 월물초에 옵션 가격이 푸둥푸둥하고 설쳤으니까 양매도 때리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 거래가 월물초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월물초에 옵션 프리미엄이 뚱뚱할 때 양매도를 때려야 된다. 근데 차라리 뭣도 모르고 선택하는 거지만 7.0, 8.0짜리 양매도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때리고 이제 비싼 옵션이니까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양매도 때리면 바보라 그랬죠. 수수료 많이 내고 그죠? 또 슬피지 크고 거래도 잘 활성화 안 되고.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잡아서 오버하는 경우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그 겉트 양매도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 겉으로 양매도 때리는 거나 아주 극약가의 싸구려 양매도 때리는 거랑 그래서 이게 똑같습니다. 그릭스도 똑같아요. 이건 다른 강의에서 제가 확인해드린 내용입니다. 차라리 근데 그렇게 양매도를 때린 거는 세타 양매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단지 잔존만기가 이제 길 때 때렸다는 실수를 한 부분이지 포지션 선택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취한 수익은 도친 개친이라는 얘기예요.
비용은 엄청 수배로 들어가죠. 수배로 들어가죠. 비싼 거 때리는 것이. 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옵션 거래를 하면서는 기준가, 일회가, 일례가 이걸 잘 다뤄야 됩니다. 잘 다뤄야 돼요. 일례가는 옵션 변동성 매수, 변동성 매수를 할 때 쓰는 좋은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기준가, 트레이더들도 변동성 매수할 때, 변동성 매수를 할 때 선택해줘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자, 극액가로 양매수를 들어간다. 극액가로 양매수를 들어간다. 이거는 감마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감마 베팅입니다. 감마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베팅이에요. 감마 베팅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감마 베팅은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감마 베팅은 극액가로 양매수 해주는 건데 언제? 잔존망이가 짧아질수록 기회가 옵니다. 옵션이 마르고 잔존망이가 짧아질 때. 자, 다음 시간에 감마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감마와 세타가 또 엄청난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잔존만기에 따라 세타 감소폭이 달라집니다. 잔존만기가 짧아질수록 세타 감소폭이 커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타는 실전에서 배가 변동성과 구분해서 접근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배가의 시작점이 세타일 수 있으며, 즉 세타는 배가의 어머니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가의 시작점이 세타일 수 있으며 배가의 한 부분으로서 세타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배가 변동성이라는 부분은 지금 만기까지 얼만큼 남아있느냐 라는 시간의 흐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잔존 만기에 영향을 받아서 옵션이 권리 행사가 될 수 있는 그 기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가는 세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트레이더가 감소하는 세타를 취하고자 양매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리스크를 가지는 것이냐, 결국 시장 변화에 따라서 세타보다 훨씬 더 그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배가와 감마를 등지는 거래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거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양매도의 리스크입니다. 양매도 전술을 취할 때 옵션 행사가를 어떻게 고르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양매도를 취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 세타와 배가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양매도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또 진입의 성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그것을 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세타 부분에서는요, 세타 자체는 시간 가치다라는 개념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그 시간이 과연 옵션 가격에 주는 영향, 결국은 이 시간은 선편일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 가치 자체는 계속 줄어들기만 하는 그릭스라는 것.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옵션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타라는 그릭스와 함께 이 베가 그릭스를 연계시켜서 우리는 시장을 이해해 줘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옵션 그릭스 중에 세 번째로 그릭스 세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강의에 있었던 베가 강의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세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하시면서 단순하게 세타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세타를 베가와 연계해서 어떤 그릭스의 의미를 엄밀히 한번 더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기를 추천드리고요. 정리하자면 자, 세타의 부분은 시간에 대한 영역,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을 실전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세타가 가지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 다른 그릭스들이 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미미하다. 근데 세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옵션은 극액가 옵션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극액가일수록, 즉 세타를 취하기 위해서 양매도를 때린다면 극액가로 때리는 것이 타당하다. 또
깊은 내과일수록 세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세타의 포지션이 가장 약한 거는 뭐냐? 기준가. 기준가로 접근할수록 세타의 영향을 어떻게 됐을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네. 안 받는다기보다는 기준가로 접근할수록 세타의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리스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작다라는 겁니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은 내과로 갈수록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델타입니다. 델타예요. 델타. 또 깊은 내과일수록 영향을 받는 건 세타예요. 근데 그 델타와 세타 영향을 비교하면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눈꽃만큼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타라는 시간 가치의 어떤 영향은 예, 어느 쪽까지 영역이냐? 자, 기준가 1내 가격, 2내 가격, 3내 가격, 4내 가격 예, 이런 정도까지만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가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가 단순하게 시간 가치라는 세타라는 어떤 시간 가치만을 놓고 보면 얼만큼씩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배가 변동성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 세타와 배가의 영향력을 보면 극역가로 갈수록 아니 극내가로 갈수록 예, 배가 변동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예, 세타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세타와 배가는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실전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세타를 매도한다. 그러니까 세타를 취하고자 옵션을 매도한다. 이랬을 때는 자, 극외가 옵션을 매도하는 겁니다. 먼 외가극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세타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타를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전적으로 확인하고. 자, 어떤 측면에서 세타를 이해할 것이냐. 거래 측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번째 옵션의 본질 강의 그리스 편 세타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옵션의 가격 지배자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간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